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데린 커피처럼 향기롭고 진한 최신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테크프레소의 진행자 과학 전문 PD 윤정재입니다. 네, 요즘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한 기술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소개해 주실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대학교 엄태준 교수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 근무하는 엄태준입니다. 레이저나 빛을 이용해서 의료기기를 만들고 혹은 진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공학자입니다. 광메카트로닉스. 저는 대충 아는데 조금 좀 쉬운 말로 뭐 하는데 다. 저희도 항상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레이저나 빛을 이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분야를 찾아가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바이오 연구하기도 하고 빛을 이용해서 반도체 분야에 응용하기도 하고요. 아주 융합적인 그런 학문을 다루고 있는 학과입니다. 이게 아주 순수 학문이기도 하면서도 바로 한 단계 넘어가면 바로 응용 학문이 되는 그런 광을 이용한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그러면 저희가 안구 건조증 관련 기술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안구 건조증은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은 질병이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증상이라기도 하기도 하셔요. 결국 뭐냐면 눈물이 너무 빨리 마르시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보통 한 10초 정도 눈을 안 깜빡거리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거보다 더 빨리 눈물이 탁 말라버려요. 눈물이 이제 보호하고 있는 눈이 있는데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어쩔 때는 염증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불편해지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게 특별히 안구 건조증에 약간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신 어떤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이제 원래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과에 사용하는 수술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수술을 받고 나면 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다 보니 눈앞에 있는 아주 예민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수술 중에 손상을 받아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조금 더 쉽게는 안 되나? 간단하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최근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을 하면 왜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최근에 라식 많이 하시죠? 이제 라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각막을 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각막 위에 신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피디님 제가 손가락을 탁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찌르면 큰일 나죠. 네네네. 아프죠? 그 말은 뭐냐면 각막 앞에 신경이 있다는 뜻이죠. 네. 통점이 있는 거군요. 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소중한 기관이니까. 근데 그거를 라식 수술한다고 이렇게 싹 절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니 내가 눈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느끼는 기준이 통증인데 그 통증이 없어지니까 내가 마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눈은 나 아직 안 말랐나 봐? 이러면서 눈물을 안 내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여기에 있는 신경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라식을 하시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건조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으셔요. 아주 좀 편하게 안구 건조증의 증세를 줄여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름을 내뿜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물만 두면은 금세 말라버리거든요. 그냥 그걸 마르지 말라고 위에다가 아주 얇은 막을 싹 쳐놨어요. 근데 그 막을 쳐놓을 만한 게 기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사람이 눈물도 나오는데 기름도 나오고 있어요. 안구 건조증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기름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수건을 물에 묻혀가지고 전자레인지 같은 데 데워서 스팀 타월을 만드셔가지고 눈 위에 이렇게 잠시 두세요. 그러고 나서 눈을 찔끔 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뭘 하는 거냐면 요 안에 기름 탱크가 있거든요. 근데 기름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드러워지고 매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꼭 짜면 어떻게 됩니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코팅층이 쫙 잘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편해지세요. 부모님들이 맨날 눈 아프다 그러고 가렵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따뜻한 걸로 눈 하면 된다. 너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 이게. 근데 이거는 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결국 이것도 그거네요. 따뜻하게 똑같은 해가지고. 얘기입니다. 그 대신 또 중요한 건 눈을 꼭 질끈 감으셔야 된다는 거. 짜야 되는구나. 교수님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께서 지금 개발하고 계신 기술 어떤 건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결국 문제는 이런 겁니다. 눈물이 물만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짭짤하지 않습니까 눈물도? 그렇죠. 그건 이제 눈물이고 위에 기름층도 있어요. 그 기름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눈물은 금세 말라버릴 거란 말이죠. 밸런스가 탁 깨지는 순간 이제 건조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름샘이 이제 기능을 잃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잘 생기고
그러면 더 빨리 마르고 막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가시는 게 되죠. 요거를 어떻게 이제 알아내고 진단하신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기술 레이저 같은 걸로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 하는 거는 조금 재밌는데요. 눈물이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쳐다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혹시 피디님 눈싸움 잘 하시나요? 저희 아들이랑 맨날 하는데 네네 잘 하시나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하실까요? 잘 찍어주세요. 네. 준비. 교수님께서 큐 하시죠. 네. 시작. 이게 이제 네네네. 깜빡하시게 되잖아요. 눈물이 말라서 버린 거예요. 눈이 자기를 보호하는 막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눈물을 내뿜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내뿜는지만 알아도 실은 건조증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피디님 같으시면은 없으세요. 네네. 꽤 오래 가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약간 져가지고 맞아요. 약간 네네. 이제 보통 한 10초 정도 넘어가시면은 불편함을 느끼셔요. 말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참을성이고. 혹시 형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밤에 빛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요게 흰 종이에다가 파란색 빛을 비추면 이렇게 갑자기 색깔이 확 초록색으로 나오거든요. 파란색 빛에 반응해가지고 초록색 빛을 발현하는 이게 이제 형광입니다. 그래서 요 형광 물질을 사람 눈에다가 뿌려놓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 빛을 비춰줘요. 약물을 안 넣었을 땐 정상적인데 이제 눈을 깜빡해요. 그러니까 눈색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눈물막 위에 형광 물질이 싹 돌려가지고 눈물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이 갈라져 나가는 거는 눈물막이 말라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거를 분석해서 얼마나 빨리 눈물막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염증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이거를 이제 숫자로 딱 넘겨드리는 거죠. 이 형광 물질을 활용하는 게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표지자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염색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그런 일반적인 염색 형광 기술과 다른 점이 있나요?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병원에 이미 쓰고 계시고요, 이 물질을.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술이고, 저희가 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전혀 자동화 시켜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거를 환자한테 놓고, 이게 얼마 만에 깨지고, 이런 거를 시계를 보면서 몇 초 만에 깨지셨네. 사진을 보고, 아, 이거 점이 몇 개 있네. 이걸 세셔야 하거든요. 객관적이지 않죠.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기술이 돼버린 거죠. 소름 돋는 거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네. 그걸 이제 하나의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편하게. 아 실제로 그럼 진짜 이건 안녕드트씨만 해가지고 검사만 하면 바로 진단이 가능한.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아 그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용화까지는 어떻게 단계가 좀 많이 남았나요? 저희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요런 간단한 장비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병원에 가져가가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되면 이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건데, 안구건조증이 있으셔가지고 안과에 가시잖아요. 그럼 처방을 받으시면 보통 인공 눈물, 하이드로신이라고 부르는 그 처방을 받으셔요. 이 안구건조증 환자의 60% 이상은 눈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증이 생겨서 기름이 잘 안 나와서 알러지가 생겨서 안구건조증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30% 정도만 눈물의 문제인데 그에 해당되는 눈물량만 자꾸 이렇게 처방을 받고 있죠. 그럼 나머지 60%는 그분들은 아무리 해도 호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원인을 좀 정확하게 딱 가서 환자가 있어. 그분이 나 가려워서 왔는데 염증이 심하셨네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이랑 염증약이랑 같이 처방해서 주면은 그분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치료받으면 금세 호전이 돼버리실 거거든요. 이 교수님 요걸로 이제 정확한 진단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도 좋지만요. 병원은 더 좋아요.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 더 비싸거든요.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과잉 진료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되면은 그걸 믿고 처방해 주시면은 자기도 환자를 잘 낫게 해서 좋고, 환자 낫기 싫어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빨리 가라앉으니까 더 좋고, 제약회사는 적절한 약물을 더 많이 파니까 더 좋고,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게 정확한 진단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약간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있으시면서 이런 것도 개발하고 계시지만 완성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도 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가 있으실까요? 목적?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아주 검사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빛을 이용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빛이 셉니다. 눈에 해로우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정성이 있을 만큼 적절한 세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마다 눈의 모양이 다 다르셔요. 환자에 관계없이 딱 처리할 수 있는, 요즘 때는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상당히 수준 높고 안정된 그런 영상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생각하시는 내 어떤 과학자로서 조금 근미래의 어떤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실험실에서만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면 그런 데까지 가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 너무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국내에도 이런 분야가 거의 이제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술들이 완벽하게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의료기기랑 약물이랑 제약이랑 이런 부분이랑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아직 안 했던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던 세상이었으니까 그게 합쳐지는 순간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겠죠. 부산이나 경남 지역, 혹 좀 나가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여기도 교수님하고 계신 기술 수준이 다른 데서 경쟁이 심하다거나 그런 분야인가요? 이거 완전 틈새 시장입니다. 역시 교수님 제가 얼굴을 딱 뵀을 때 좀 인식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명함 꼭 한 장 내주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효과적이고 도움 많이 되는 기술 저희가 아주 엄태준 교수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안구 건조증 계신 분들은 따뜻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 한번 꼭 짜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기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되면 제가 볼 때 비용도 굉장히 작게 들면서 편하게 진단을 하고 자기 몸에 딱 맞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치료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테크프레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향기롭고 더 진한 신기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